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친구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저와 비슷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시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을 못 올리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노력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에요. 일단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과거보다 당연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공부 방법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일정 기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최소한 3개월 정도 매일매일 해야 겨우 습관이 잡히거든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습관이 잡힌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냐? 이건 학생의 기본적인 그 역량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중학교 내신 정도는 보통 한 3개월이면 급격한 향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1, 2년을 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한다 하더라도 변동이 생길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암기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3개월이 고비인데, 3개월을 충실히 보낸 친구들은 그 이후에 자기 성적에 변화가 크지 않아도, 조금 견딜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자기가 좀 3개월 전보다는, 좀 할만하네? 조금 는 것 같다? 이제 모르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좀 알 것 같고, 서서히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몸도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고비를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1, 2년 정도 꾸준히 해야지 성적이 오를 친구라면, 물론 학생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때부턴 자신이 성장할 거라 믿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독하게 맘먹고 와도 사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어른들도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뭔가를 배우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거나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근데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학업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다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학생이 정말 나 물러설 데가 없다. 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난 꼭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당장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도까지 채워져야 드디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부모님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은데, 학생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믿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인내하고 부모님들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당연한 건데 이게 제일 안 돼요. 일단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일정 수준의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일정 수준의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학원을 계속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을 뭐 했다가, 뭐 과외를 했다가, 한 달에서 3달 정도 다니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물론 학생과 맞지 않은 학원이나 과외면 옮길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인강으로 돌리거나, 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적응을 좀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선생님한테 적응 좀 하려면 또 옮기고, 그 선생님도 아이를 파악하고, 이제 서로 교감이 형성되려고 하면 또 옮겨버리고, 이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그만두는 경우예요. 그게 이제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 너무 아이가 못해서 선생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 또 계속 짧은 터울로 사교육을 바꿔갑니다. 집에서 관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집에서 관리가 될 정도면 사실 이런 상황은 잘 안 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못하니까 학원이든 과외든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당수, 특히 입시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못하는 걸 못 봐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나 학원 선생님 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이러면 정말 아이와 잘 맞고 아이의 학업을 개선할 열정과 노하우를 가진 노련한 선생님이나 친구들 그룹을 만나도 결국 그냥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끄러운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 지금보다 역량을 키우려면 현재의 부족한 역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걸 부끄러워하세요? 공부 못하는 게 죄입니까? 남들보다 준비가 좀 늦어서, 좀 부족해서 특정 영역의 재능이 늦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공부 못한 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그럼 시키지 마시되 그 대신 노력을 안 했으니 그 분야에 대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시고 상당수가 입시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학생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대학은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학생에게 네가 원하는 목표로 가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네가 원하는 성장을 하고 싶다면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네가 힘들어서 하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그로 인한 결과도 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가끔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보기 안쓰러워서 좀 편하게 가르쳐주는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상황도 학생의 진학 목표를 낮춰서 차근차근 따라가기 위해서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표는 여전히 높아. 그런데 공부는 쉽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가 해야 할 양의 숙제를 안 내주거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꼭 반드시 풀도록 하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는 그런 편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좋아합니다. 왜? 편해졌거든.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니까 거기서 또 뭐 아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뭐 좋은 곳, 잘 맞는 곳을 찾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 중학교 내신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가서 그 구멍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역량을 키우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거 잘 이해합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싶은 어떤 이상향, 그 이상적인 부모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잘 안 될 겁니다.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와 다른 인격체고, 그 인생은 결국 아이 스스로가 짊어져야지 부모가 절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꼭 비우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비워야 성장할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 조급한 부모님들은 애가 다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신중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생겨요, 이러면. 아이가 최선을 다하길, 그리고 그 결과는 순수하게 또 겸허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단순히 입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큰 영역에 있어서 이제 진로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실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드리는데 얼마나 받아들이실지는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키우는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게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 교육 철학 이런 게 다 다르실 거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학이 너무 중요하고 입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특히 그럴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이렇게 하셔야 진학도 잘 풀려요. 진짜입니다. 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